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하우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 이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두 번째 하우스. 두 번째 하우스는 나의 재능과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우스가 상징하는 것은 나의 재능, 가치관, 재산, 수입, 재물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1번은 나를 뜻하는 거였고 두 번째 하우스도 나의 재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재산. 그래서 두 번째 하우스는 2, 5, 8, 11 하우스가 석시던트 하우스, 흙의 석시던트 하우스이고, 이번 하우스는 흙의 하우스이다라는 거. 그리고 금전의 하우스, 개인의 하우스, 물질의 하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배 행성은 금성입니다. 그리고 기능항지는 달이고, 상승하는 사인은 황소자리. 자, 그래서 우리가 또 2, 5, 8, 12일 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석시던트 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하우스 에리즈예요. 에리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 하우스에 대해서 했는데 1번 하우스, 나를 뜻하는 하우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번 하우스, 1번 하우스. 그다음에 1, 4, 7, 10 이거는 앵글 하우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1470, 1470은 인간관계의 하우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1470은 전부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전부 잘 보세요. 상승점, IC, 하강점, 그 다음에 MC 부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게 1470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시작점을 나타내는 거더라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하우스는 소유를 나타내는 두 번째 하우스. 그래서 2, 5, 8, 11, 이 하우스를 우리가 뭐라 한더라? 어, 석시던트 하우스라고 얘기하고 픽스의 하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또 살펴보면 두 번째 하우스는 에리즈, 토러스, 제모나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봄이라고 얘기했는데 봄의 시작, 봄의 유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 그래서 이 봄을 유지하려고 해서 우리가 픽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름인데 여름의 시작 캔서, 여름의 절정, 리오, 리오. 그래서 얘가 픽스 맞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을의 절정, 절정. 그래서 스콜이 픽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절정, 어케리어스 이게 픽스다. 그래서 2, 5, 8, 11의 하우스는 전부 픽스의 하우스이고 약간의 고집이 있다라고 봐지죠. 그리고 이 고집은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다. 유지의 힘이거든요. 유지의 힘.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재산을 유지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픽스, 석시던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의 재물, 돈, 금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나의 재물이라고요. 자, 그러면 저 때 설명 한 번 더 드렸지만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거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하우스이고요. 요 위쪽에 있는 거는 너와 관련되어 있는, 하우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7번 하우스는 배우자를 뜻하잖아요. 배우자, 그러니까 나 아닌 상대편. 그래서 여기는, 어, 상대편 하우스, 너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과 소유의 영역, 능력과 재능의 영역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주요 키워드 자체는 금전, 소유, 태도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하우스는요. 재능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고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을 나타내는 하우스이거든요. 그래서 남다른 재능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됐네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 새로 구입했는데 의외로 이 노트북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제가 어젯밤에 충전했는데 하루도 못 가고 또 충전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번 하우스의 특징, 능력과 재능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라는 거. 발달 단계는 8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1번 하우스는 7세까지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2번 하우스는 8세에서 14세. 그럼 3번 하우스는 뭐겠어요? 15세에서 21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8세에서 14세까지 자기 것을 소유함으로써 존재를 보여주고 확립하는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주요 키워드는 금전, 소유, 태도 이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이번 하우스는 예술 능력, 예술 공감, 예술 지능 이런 것도 나타내는 하우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의 재능 그리고 이게 돈을 만드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나의 돈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 하우스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이번 하우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 자신의 재물과 재산 정도를 알 수 있고 재물에 대한 가치관, 재물의 소유와 소비의 방법 패턴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번 하우스는 이번 하우스에 어떤 행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물의 가치관, 소비 성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하우스에 행성이 있을 때 회계, 금융, 경제, 증권, 세무, 총무, 재물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하우스에 행성이 없을 때는 재물과 관련된 일보다는 지식이나 끼를 활용한 일에 관심이 클 수 있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 하우스에 그러면 태양이 있으면 어떨까? 이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재물의 힘을 사용하면서 빚을 발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에 큰 관심을 두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다 해서 돈이 많다라고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돈을 내가 벌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도 내가 벌어서 통 크게 잘 쓰고 잘 벌고 잘 쓴다. 그래서 돈이 잘 모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지출이 많은 편이고 돈을 바르게 잘 쓸 때 매력이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태양이 있을 때 돈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는 여깁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재물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 그래서 돈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물 사용은 돈의 힘과 돈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명분이 있는 곳에는 통 크게 돈을 쓰는 편이다. 이게 이하우스 태양이에요. 그러면 이하우스에 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달은 28일이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막 달이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적 변동성이 있다. 들쑥날쑥 심하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불규칙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도 약간 불규칙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은 변동성이 큰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잘 풀리다가도 일이 안 풀리는 경우, 갑자기 또 융통이 되는 경우,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지고 재정적으로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감정적 불안도 있다. 그래서 감정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재물에 있어서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기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기성의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돈을 회전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대체적으로 돈은 안 떨어져요. 근데 돈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 융통이 되고, 떨어질만 하면 융통이 된다. 근데 그게 큰 돈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도 있잖아요.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빈곤하지는 않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빈곤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일단 돈이 모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달도 내 돈이 모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성. 수성은 돈을 버는데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또는 정보와 기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이 지혜, 지식, 소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술은 있는데 행성의 특성상 달처럼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수중에 있다가 빨리 나간다. 잠깐 머물다가 나가고, 머물다가 나가고. 그래서 돈 버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직접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다. 타인이 돈을 벌게끔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럴 때 자신한테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고요.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꼼꼼히 따지고 이득과 손실을 따져보기 때문에 작은 운에 집착하고 연연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돈, 작은 돈에도 집착하고 작은 운에도 집착한다. 그러니까 수성이 있으면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도 사람이 말하는 쫌팽이, 쫌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금성은 내가 필요할 때 물질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빨리 벌고 빨리 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 그러니까 음악, 문화, 예술, 그리고 자신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그런데 돈을 쓴다. 그리고 돈을 좀 세련됐고 가치 있게 쓰는 스타일.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는 파트너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인이나 은행 보험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하우스에 금성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하고요. 돈을 누구보다도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금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우스에 화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돈이 모일까요? 돈이 절대 안 모입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긴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빠르게 부를 얻고 싶은 욕망이 강하잖아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벌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게 투기성이 그렇게 긍정인 영향력을 안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도박적 투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소비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으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좀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돈의 극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부리다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경쟁적이고 투쟁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하우스 목성은 대체적으로 이하우스에 목성이 있는 사람, 포춘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복을 타고났습니다. 재물복을 타고났고 먹을 복도 있다. 물질적인 번영과 확장에 힘을 쓰고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 사람들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돈복이 좋은 편이고요. 투자할 때도 크게 투자하는 편이고요. 확장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능과 이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고요. 낙관적으로 투자할 때는 직감과 영감을 많이 써요. 미래에 대한 비전, 아이디어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조받을 기회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확장시키잖아요. 목성은. 근데 이번 하우스에 있으니까 재물을 확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정으로 봤을 때는 체면으로 인한 낭비를 할 수 있고 허영을 부리거나 사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있잖아요. 이 하우스에 목성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사치와 허영 이런 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딱 필요한 것, 그런 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고 기부도 통 크게 하고요. 어, 그 투자도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성 어떨까요? 토성은 돈과 소유물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죠. 집착이 강합니다. 책임감도 강합니다. 돈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감추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돈을 즐기고 쓰는 거는 못한다. 그러니까는 항상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처럼 인색하게 보이는 것, 이번 하우스 토성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빈곤은 돈과 재산의 실제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 마음의 영향에 따라서 빈곤하게 느껴진다. 남들이 봤을 때는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물질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증이 와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재산이 없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걱정거리도 된다. 이 사람들은요, 토성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전에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돈은 있는데 검소한 사람들, 재물을 모으는데 힘이 강한데 돈을 잘 못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토성에, 이 하우스에 토성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색해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고요. 공짜 좋아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행성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 하우스의 토성은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하우스의 천왕성이 어떨까요? 천왕성. 천왕성도 마찬가지 재물의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재물을 버는데 예측 불허예요.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또 제대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것.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극단성을 뜨기가 쉽다. 그리고 크게 먹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재물의 극단성 띈다 했죠. 인연에서도 극단성을 띠는 편이거든요. 소유욕이 강해서 집착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떼어내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번 하우스의 유레너스는 인생의 기복이 좀 심하다. 돈을 버는 것도 기발한 방식으로 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하우스의 해왕성. 이 하우스의 해왕성은요, 내 돈과 네 돈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돈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돈 관계를 좀 애매하게 하기가 쉽고요. 이걸로 인해서 손해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손해도 보지만 이익도 보겠죠.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뭐 이걸 알아서 이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익이 나는 거고 일단 경계가 불분명하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불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육감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융 문제에 대한 부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자원을 명확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명왕성이 있는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물질에 있어서는 극단성을 띱니다. 그래서 물질적 이익이나 탐욕을 강하게 당기거나 반대로 멀리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관계는 비밀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성에 연결되면 돈을 끌어들이는 자력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까 주변에 비너스나 주피터가 있으면 돈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빨리빨리 융통이 되겠죠. 빨리빨리 융통도 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길성이 있으면 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알고 있는 사람.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왕성도 뭐 아니면 또 해왕성도 뭐 아니면 또 이렇거든요. 그래서 천해명, 그러니까 토성, 천해명 이런 행성이 들어있을 때는 금전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2번 하우스에 행성이 있다 해서 부자는 아니에요. 2번 하우스에 행성이 비너스, 주피터 정도가 있어야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행성들은 그닥 금전의 영향력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 주기를 배웠잖아요. 주기에 맞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과 수성은 행성이 주기가 빠르잖아요. 28일, 116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가기도 바빠요. 그게 이제 금전의 그 행성 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만 외워놓으시면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번 하우스 공부했고, 다음 시간 3번 하우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